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리만 적분은 정역을 이렇게 쪼개는 느낌인데, 르벡 적분은 이제 치역을 쪼개는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만 적분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그쵸? 요 구간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점점 이제 작게 좁아지는 것이고, 요게 이제 르벡 적분,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제안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 뭐 요러한 값을 이렇게 수직선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요 높이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요러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제가 이제 빗금 친 요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르벡 매저 값을 재고, 그다음에 이 구간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게 쪼개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위키에서 긁은 그림인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리만 적분 방식이죠. 이렇게 x축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요 간격을 점점 이제 줄이고, 요게 이제 르벡 적분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을 뭔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벡 적분과 이제 리만 적분에 대한 연결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이제 리만 적분은 마지막에 이제 dx 이렇게 쓰는데, 르벡 적분은 이제 d 람다라고 쓰고, 여기 람다에 대응하는 거는 이제 르벡 메저가 되겠죠. 요런 이제 단순한 함수를 고려할 때 fx가 0과 1 사이에서만 이제 값을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이거 뭐 이거 쓰다 말았네. 이 fx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알파라는 값을 가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요러한 함수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되게 단순한 함수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0, 1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이제 0과 1에서는 값이 알파로 똑같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알파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서 이제 요렇게 쓸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가 요러한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a는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빠진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요러한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 A에 대응하는 면적을 요거로 이제 재어라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쓰면은 여기는 이건 좀 4번과 같은 경우는 이게 리만 적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죠. 요거는 이제 르벡 적분에 대한 이제 되게 단순한 형태입니다. 요 이제 알파를 마치 이제 적분처럼 그냥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A 영역에서는 F라는 값이 이제 알파랑 이제 똑같이 되니까 결국에는 또 8번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번이랑 2번을 이제 같은 표현이라 볼 수 있듯이 8번과 이제 9번도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영역 A에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대응하는 거는 1, 0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이거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간을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7번, 8번, 그다음 6번 요러한 이제 노테이션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뭔가 르벡 적분을 소개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좀 맛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고, 요것도 이제 좀 맛보기 형식입니다. 르벡 매저, 그러니까 D 람다 대신에 이제 D 뮤를 일반적인 매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적분 같은 것들이 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람다라는 거를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떠한 뮤라는 매저를 그냥 들고 왔는데, 요거는 그냥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칩시다. 요것도 당연히 매저의 정의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의 매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매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1, 그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다 치고, 여기 높이를 이제 알파라고 칩시다. 이러한 면적을 이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면적 S라는 거는 밑면적의 길이 요거 곱하기 이제 높이인데, 밑면적이 아니고 밑변의 길이. 근데 이 밑변의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르벡 매저로 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이제 알파가 되겠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호를 아까 보면은 이 1, 2에서 알파의 d 람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은, 여기 d 람다의 의미는 밑변의 길이를 이제 르벡 매저로 이제 재었을 때 넓이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밑변의 길이를 르벡 매저로 재지 않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매저로 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너무 불안하네 계속. 네, 요 이제 높이가 이제 알파라고 할 때, 이제 s라는 거는 람다의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알파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쓰게 되면은, 이 일반적인 르벡 매저 말고 이제 뮤라는 매저를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높이는 이제 똑같이 알파이지만 밑면적을 이제 람다의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뮤라는 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배의 s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뮤의 1, 2는
요렇게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꼭 람다가 아니어도 뭐 일반적인 어떠한 이제 매저에 대해서도 요런 이제 적분 방식이 이제 표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할 내용은 그냥 그 모든 것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것에서라는 이제 표현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르벡 측도가 0인 곳을 제외하고 어떠한 명제가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의 모든 곳에서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했던 예제 중에 있어요. fx가 1,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고 0일 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처음으로 살펴봤던 예제 중에 gx가 이제 fx하고 이제 똑같은데 x는 이제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f하고 gx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fx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0과 이제 1이라고 할 때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f를 그릴 수가 있고, 우리 g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값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이 경우는 fx하고 g의 x하고 다르게 되는 x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0하고 이제 1이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fx하고 gx의 다른 점들을 모아갖고 이 집합을 만들고, 이 집합을 르벡 매저로 딱 재면 얼마예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0이죠. 그러면은 f하고 g는 그냥 거의 똑같다. almost everywhere의 약자입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이 똑같다라고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르벡 매저로 재었을 때 0이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with respect to 르벡 매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르벡 측도가 0인 거를 이제 제외하고 어떠한 명제를 성립할 때, 어떠한 명제 같은 게 성립할 때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라는 이제 수식어를 붙여갖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almost everywhere라고 이제 쓰고, 기호로는 그냥 이 almost everywhere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A2라고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이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fx가 유리수에서는 1이고 유리수를 제외한 곳에서는 이제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리수 파트는 르벡 매저로 재봤자 이제 길이가 0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그 거의 모든 것에서 0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f는 이제 거의 모든 것에서 0이다. 아니면은 그 거의 모든 것에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르벡 척도로 이제 재단하는 거니까 요러한 그 f가 있을 때 기호를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까지 이제 묶어서 쓰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유리수에서는 fx가 이제 1이고 나머지에서는 빵이에요. 그다음에 gx는 유리수에서 2고 나머지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수히 많은 점에서 f하고 이제 g는 다른 값을 가지죠. 유리수에서는 다 다르고 무리수에서만 값이 같으니까. 하지만 이 유리수에서 다른 부분은 이 유리수를 르벡 측도로 재면 어차피 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하고 g는 그냥 거의 모든 것에서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의 모든 곳에서 그 값이 0으로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거의 모든 곳에서 같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람다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요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fx가 이제 유리수일 때는 0이고 유리수가 아닐 때는 1이에요. 그럼 이제 fx는 거의 모든 곳에서 1이다. 혹은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양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기호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했던 예제인데 그 이번에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좀 바뀐 것 같네. 아까는 이제 무리수 파트가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유리수 파트가 똑같고 무리수 파트가 다르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F하고 G는 그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유리수를 이제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이제 G보다 F 값이 그 더 작게 되니까 F는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G보다 작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거의 모든 곳에서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with respect 람다라고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똑같은 함수네요. f하고 g가 있으면은 유리수에서도 1이고 무리수에서도 이제 1이죠. 그럼 이제 거의 모든 곳이 아니고 그냥 모든 곳에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보통 이건 그냥 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거의 모든 곳에서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모든 곳이라고 추가적으로 쓴 건데 이것도 그냥 보통은 이제 모든 곳에서 같다라는 거는 좀 이게 요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일반적인 서술에서는 그냥 F하고 이제 G하고 이제 같다라고 하면은 모든 포인트에서 이제 같을 때 F하고 G하고 이제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